그녀가 처음 한국 아파트에 입주했을 때는 모든 게 새롭고 놀라웠어요. 한국에 대한 정보는 조금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경험하게 된 한국의 아파트 생활은 상상을 초월했죠. 첫 번째로 눈에 띈 것은 아파트의 보안 시스템이었어요. 디지털 도어락과 CCTV는 물론 입구에는 친절한 경비, 아저씨가 24시간 동안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었어요. 독일에서 살 때는 단순한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여기서는 고급 호텔처럼 세심하게 관리된다는 느낌을 받았죠. 아파트 내부는 깔끔하고 효율적인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거실에서 바라본 전망은 탁 트인 서울의 스카이라인으로 아파트가 높은 층에 위치해 있어서 매일 아침마다 멋진 일출을 볼 수 있었어요. 게다가 바닥 난방 시스템 덕분에 겨울철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이런 기술적인 편리함은 한국 아파트의 큰 장점 중 하나였죠. 또한 아파트 단지 내에는 편리한 시설들이 많아서 생활의 질이 높아졌어요. 1층에는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이 있어서 늦은 밤에도 필요한 물건을 바로 살 수 있었고, 지하에는 최신식 헬스장이 있어서 언제든 운동할 수 있었죠. 관리사무소에서는 모든 주민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단지 내에는 산책로와 정원이 잘 갖춰져 있어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인상 깊었던 것은 이웃들과의 교류였어요.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가 어려울 것 같았지만 이웃들은 따뜻하고 친절했어요.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작은 배려를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공동체 의식이 생겼죠. 이 모든 것이 한국 아파트 생활의 매력을 더해줬어요. 그녀가 한국에서 느낀 아파트의 생활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국에 처음 도착한 날 밤을 저는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내려오면서 아래로 펼쳐진 수천 개의 불빛들이 마치 땅 위에 흩어진 별들처럼 반짝였어요. 제가 이전에 본 어떤 도시와도 달랐죠. 독일에서 살 때는 밤이 되면 도시가 어두워지는데 서울은 밤 11시에도 불빛과 에너지로 가득했어요. 웨버 씨, 인천국제공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한 승무원이 따뜻한 미소와 함께 저를 맞아줬어요. 제 이름은 레아 웨버고 저는 미넨에서 온 엔지니어예요. 저는 그저 2주짜리 출장 때문에 서울에 왔다고 생각했어요. 이 도시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공항은 정말 깨끗했어요.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위에 있는 밝은 조명을 그대로 비추고 있었죠. 한국어와 영어로 된 표지판들이 제가 가야 할 방향을 곳곳에서 알려줬어요. 저는 파란색 캐리어를 끌고 터미널을 지나가면서 주변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든 게 조용하고 질서정연하다는 걸 느꼈어요. 입국 심사는 생각보다 쉬웠어요. 직원이 영어를 잘해서 금방 서류를 처리해줬죠. 출장이신가요? 그가 물었어요. 네. 2주 동안이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는 제 여권에 도장을 찍고는 친절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공항 밖에 나오자 따뜻한 여름 공기가 저를 포근하게 감싸줬어요. 독일보다 훨씬 습했어요. 공기 냄새도 낯설었는데 근처 식당에서 풍겨오는 익숙지 않은 음식, 냄새와 이름 모를 꽃들의 달콤한 향이 섞여 있었죠. 저는 강남에 있는 호텔로 가는 공항버스를 찾았어요. 줄을 기다리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줄을 서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밀거나 끼어드는 사람 하나 없었죠. 제가 전에 방문했던 다른 아시아 도시들에서는 줄 서는 게 규칙이 아니라 그냥 권장사항 같은 느낌이었는데 여기서는 모두가 차분하게 기다렸어요. 버스를 타고 조금 놀랐어요. 그냥 버스가 아니라 고급 쇼파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편안한 가죽 시트에다가 노선이 여러 언어로 나오는 TV 화면까지 있었어요. 버스 기사님은 흰 장갑을 끼고 승객이 탈 때마다 살짝 인사를 했어요. 독일에서는 그냥 버스는 버스일 뿐인데 여기서는 서비스 수준이 예상 밖이었어요. 서울로 들어가는 동안 저는 창밖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고속도로 양옆으로 하늘을 찌를 듯한 아파트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창문들에서 따뜻한 불빛이 어둠 속에서 패턴처럼 빛났어요. 디지털 광고판에서는 제가 아직 모르는 K-팝 스타들이 나오는 광고가 번쩍이고 있었죠. 모든 게 엄청 빠르게 움직였지만 그 속에서도 질서와 목적이 느껴졌어요. 제가 정말 주목한 건 작은 디테일들이었어요. 밤인데도 거리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어요. 젊은 사람들 몇몇이 모여서 웃고 떠들며 걷고 있었는데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다들 편안해 보였어요. 거의 모든 코너마다 편의점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창문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알록달록한 음료수와 간식들이 가득했어요. 강남에 도착했을 때 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건 그냥 동네가 아니라 마치 미래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거대한 스크린들이 건물 전체를 덮고 있었고
그 빛이 거리까지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거대한 지하 쇼핑센터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도 모두 빠르고 규칙적으로 움직였죠. 에너지가 넘치는데도 혼란스럽지 않고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버스가 제 호텔 근처에 저를 내려줬고 저는 캐리어를 들고 인도에 서 있었어요. 그 순간 예상치 못했던 감정을 느꼈어요. 설렘도 있었지만 왠지 모를 안락함도 함께 느껴졌어요. 미넨과는 너무 다른 도시인데도 어딘가 저와 잘 맞는 느낌이었어요. 아마 지나가던 할머니가 저에게 미소를 지어준 덕분이었을 수도 있고 제가 호텔 방향을 헷갈리고 있을 때 한 젊은 남자가 친절하게 도와준 덕분일 수도 있겠죠.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창밖에서 들리는 도시의 부드러운 소음을 들으면서 앞으로의 이주를 생각했어요. 회의도 많고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할 것도 많았죠. 하지만 이번 여행은 전에 다녀왔던 다른 아시아 출장들과는 다를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서울이 벌써 저에게 마법을 걸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아직 몰랐지만 그 이주가 3년으로 바뀔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이 매력적인 도시는 곧 제 새로운 집이 될 거예요. 한국에서 저를 가장 놀라게 한 첫 번째는 사람들이 고객을 대하는 방식이었어요. 독일에서는 가게나 식당에 가면 그냥 필요한 걸 사고 계산하고 나오는 게 다였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서울에 도착한 첫 주가 아직도 기억나요. 긴 하루 일과를 마치고 호텔 근처 작은 식당에 들렀어요. 가게에 들어가자마자 직원 3명이 환한 미소와 함께 어서 오세요 라고 활기차게 인사했어요. 독일에서는 운이 좋으면 고개만 살짝 끄덕여주는 게 전부였는데 말이죠. 제가 한국어 메뉴를 보며 어리둥절해하는 걸 본 젊은 웨이트리스가 그냥 두지 않고 제 옆에 의자를 가져와 앉았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영어로 말하면서 휴대폰을 꺼내 각 요리의 사진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10분 동안 메뉴 하나하나를 설명해주면서 제가 정확히 뭘 주문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제가 매운 음식을 못 먹는다고 말하자 주방장에게 특별히 양념을 덜 넣어달라고 부탁까지 해줬어요. 이곳은 고급 레스토랑도 아니었어요. 그냥 직장인들이 퇴근 후 저녁을 먹는 평범한 식당이었죠. 그런데도 저를 대하는 모습은 마치 제가 5성급 호텔에서 식사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심지어 식사 중에 주인분이 나와서 음식이 마음에 드는지 물어봐 주셨고 식사를 마치고 나갈 때는 모든 직원이 마치 오래된 친구를 배웅하듯 손을 흔들며 인사해줬어요. 자연스레 독일에서의 경험과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작년 여름에 베를린에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가게에 갔을 때 주문을 받는 직원은 저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맛에 대해 물어봤을 때 그녀는 그냥 간판을 가리키고는 계속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환영받는 느낌도 소중한 손님이라는 느낌도 전혀 받지 못했죠. 그저 또 다른 손님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매번 가게를 방문할 때마다 기분 좋은 경험을 하게 됐어요. 동네 편의점에 가면 직원이 항상 밝은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줬고 제가 묻지 않아도 필요한 물건을 찾아주려고 도와줬어요. 커피숍에서는 바리스타들이 그날의 계절 한정 음료를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라떼 거품 위에 귀여운 그림까지 그려주곤 했어요. 이런 것들을 팁을 기대해서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에서는 팁 문화가 흔하지도 않거든요. 그냥 좋은 서비스가 그들의 문화였어요. 어느 날 작은 부티크에서 셔츠를 하나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실밥이 조금 풀려 있더라고요. 다음 날 가게에 다시 가서 말하려니 괜히 불평하는 것 같아서 조금 긴장됐어요. 그런데 문제를 보여주자마자 주인분이 연신 사과하시면서 새 셔츠를 주실 뿐 아니라 작은 선물까지 주시며 사과하셨어요. 심지어 자신의 개인 전화번호를 적어주면서 옷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하셨어요. 이런 경험들은 제가 고객 서비스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했어요. 그건 단순히 예의 바르고 규칙을 지키는 것 이상의 것이었어요. 한국의 서비스 문화는 마치 손님 한 명 한 명을 소중한 집안 손님처럼 대하는 것이었어요. 직원들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만들고 있었어요. 단골 손님들의 취향을 기억해주고 진심 어린 추천을 해주며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진심으로 신경을 써주더라고요. 가장 놀라운 건 이런 대우가 얼마나 일관된지였어요. 작은 가정식 식당에 가든 대형 백화점에 가든 서비스의 수준은 항상 높았어요. 직원들이 아무리 바쁘거나 피곤해 보여도 고객에게는 그걸 전혀 내비치지 않더라고요. 그들의 전문성과 따뜻함 덕분에 어디를 가든 항상 환영받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서비스 방식은 단순히 쇼핑을 즐겁게 만드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외국에서 지내는 저에게 외롭지 않게 느껴지게 해줬죠. 가게를 방문할 때마다 저는 단순한 지나가는 손님이 아니었어요. 환영받는 손님이었고 누군가가 저를 챙겨주는 존재였어요.
일상적인 이런 상호작용 속에서 저는 위로와 연결감을 느끼며 단순한 거래가 아닌 따뜻한 인간적인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 지내면서 일상 속에서 친절을 바라보는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독일에서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일에만 신경 쓰는 게 익숙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처음부터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이건 무슨 큰 사건 하나가 아니었어요. 날마다 쌓이는 작은 순간들이 모여 만들어진 변화였죠.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했어요. 독일에서는 사람들이 먼저 타려고 서둘렀는데 여기서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됐어요. 승강장에서 사람들이 질서 있게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나서야 탑승하더라고요. 지하철이 혼잡해지면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이나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도 흔했어요. 아무도 따로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그런 일이 벌어졌죠. 점심때는 회사 근처 작은 식당을 자주 갔어요. 그곳 주인인 김 사장님은 제가 아직 젓가락을 잘 못 쓴다는 걸 눈치채셨어요. 그런데 저를 당황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오히려 잡기 쉬운 젓가락을 따로 챙겨주셨어요. 연습하면 잘하게 돼요. 라고 하시면서 따뜻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매일 제가 어떻게 젓가락질을 하는지 확인하시곤 유리, 당면 같은 미끄러운 음식을 집어 올릴 때마다 박수를 쳐주셨어요. 편의점도 제가 즐겨 찾는 장소가 되었어요. 독일에서는 가게 직원들이 핸드폰만 보느라 바빴는데 여기선 직원들이 안녕하세요 하고 활기차게 인사하면서 반겨줬어요. 제가 찾는 물건을 도와주거나 먹어보지 않은 한국 간식을 추천해 주기도 했어요. 한 번은 감기에 걸려 약을 사러 갔을 때 직원이 저한테 몸이 안 좋다는 말을 한국어로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정말 저에게 큰 변화를 준 건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어요. 그날 중요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느라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했거든요. 퇴근할 때쯤에는 하늘이 어둑해졌고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어요. 평소에 알던 길이었지만 비 때문에 거리가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핸드폰 배터리도 거의 다 닳아가고 있었고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거리는 점점 한산해졌고 눈에 익은 랜드마크는 보이지 않아서 더 걱정이 됐죠. 그때 송씨라는 분을 만났어요. 그녀도 회사에서 퇴근하던 길이었는데 큰 우산을 들고 있었어요. 제가 가게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면서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는 걸 보시더니 망설임 없이 다가오셨어요. 괜찮으세요? 그녀가 제 표정을 보고 영어로 물으셨어요. 제가 길을 잃었다고 설명하자 단순히 방향만 알려주신 게 아니었어요. 같이 가요.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게요. 라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송씨는 저와 우산을 함께 쓰고 지하철역까지 걸어가셨어요. 가는 길에 제 한국 생활에 대해 물어보기도 하고 서울에서 그녀가 좋아하는 장소들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또 유용한 한국어 표현도 몇 가지 알려주셨어요.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는 제 기차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셨고 마지막엔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어주시면서 다음에 또 길을 잃으면 연락해요. 라고 하셨어요. 그날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다른 나라였다면 길 잃은 사람을 보더라도 무심하게 지나쳤을 수도 있었을 텐데 송씨는 정말 친구처럼 저를 도와주셨어요. 단순히 집에 가는 길을 찾게 된 게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은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보여준 순간이었어요. 사람들끼리 서로를 돌봐주는 마음이 단순한 예의나 매너가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많은 일상 속 친절함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제가 무언가를 떨어뜨리면 사람들이 달려와서 주워주고 식당에서는 서비스로 반찬을 더 챙겨주기도 했어요. 이웃들은 명절 때마다 저에게 전통 음식을 나눠주시면서 그들의 문화를 함께 나누고 싶어 하셨죠. 이런 순간들은 하나하나 보면 작은 일일지 몰라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됐어요. 이제 더 이상 한국에서 그냥 외국인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서로를 돌보는 이 사회의 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제가 한국을 단순히 방문하는 곳이 아니라 제 진짜 집으로 느끼기 시작한 전환점이었어요. 제가 처음 한국 아파트로 이사하던 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높은 건물 앞에 서서 반짝이는 창문들을 올려다보며 여기가 정말 내 집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 아파트는 15층에 있었는데 외국에서 혼자 사는 게 걱정되긴 했지만 뭔가 이곳은 다른 느낌이었어요. 처음 저를 놀라게 한 건 보안 시스템이었어요. 독일에 있을 때는 그냥 간단한 열쇠로 집에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모든 게 하이테크에다가 정말 꼼꼼하게 설계되어 있더라고요. 입구에 들어서면 친절한 경비 아저씨가 책상 뒤에서 여러 대의 화면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건물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의 영상이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었죠.
제가 들어가자 경비 아저씨가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숙여 인사해 주셨는데 그게 저를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는 느낌이었어요. 제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열쇠가 필요 없었고 대신 번호를 입력하는 디지털 도어락이 있었어요. 코드도 제가 원할 때마다 바꿀 수 있었죠. 그리고 집 안에는 인터폰이 있어서 누군가 저를 방문하면 경비실에서 먼저 저에게 연락을 해줬어요. 그 덕분에 정말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건물은 마치 작은 마을 같았어요. 1층에는 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게 있었죠.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이 있어서 언제든지 간식이나 음료, 간단한 생필품을 살 수 있었고 바로 옆에는 세탁소도 있었어요. 아침에 옷을 맡기면 저녁에 깨끗하고 정리된 상태로 찾아올 수 있었죠. 게다가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파는 작은 시장도 있었어요. 정말 깜짝 놀랐던 건 지하 주차장이었어요. 독일에서는 주차장이 어둡고 무서운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 주차장은 밝고 완전히 깨끗했어요. CCTV가 구석구석을 다 감시하고 있었고 조명도 24시간 켜져 있어서 한밤중에 차를 타러 갈 때도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건물 주변의 야외 공간도 인상적이었어요. 아파트 주변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고 벤치에서 사람들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어요. 꽃과 작은 나무들이 늘어선 산책로도 있었고요. 저녁이 되면 이웃들이 산책하거나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야외 운동기구에서 운동하는 모습도 자주 봤어요. 어느 날 저녁, 이곳 생활이 얼마나 다른지 절실히 느낀 일이 있었어요.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독일에 있는 부모님이 전화를 하셨거든요. 부모님은 제가 외국에서 혼자 사는 걸 걱정하셨죠. 엄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거기 정말 안전한 거야? 라고 물으셨어요. 한밤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 라고도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화상통화를 하면서 아파트 단지를 보여드리기로 했어요. 경비실의 경비 아저씨부터 밝은 복도, 비상 버튼, 잘 조명된 정원, 편리한 상점들까지 다 보여드렸죠. 마지막으로 디지털 도어락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시범을 보여드렸어요. 화상통화가 끝날 즈음에는 부모님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빠는 정말 놀랐구나. 마치 고급 호텔 같아. 라고 하셨고, 엄마도 이제야 내가 여기서 살고 싶어 하는 이유를 알겠어. 독일에 있던 집보다도 더 안전하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통화가 저에게도 전환점이 되었어요. 부모님의 눈을 통해 제 아파트를 다시 보니 이곳이 얼마나 특별한지 깨달았거든요. 단순히 지붕을 이고 있는 공간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작은 공동체의 일원이 된 기분이었어요. 이 아파트에서 살면서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걸 얻게 되었어요. 바로 마음의 평화였죠. 아침에 눈을 떠서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보면 이곳에 살게 된 게 정말 감사했어요. 편리한 시설들, 철저한 보안 시스템,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느낌이 모두 어우러져서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진정한 집이 되었거든요. 독일 친구들이 제가 그리울 때 없냐고 물으면 집이라는 게 저한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게 됐어요. 한국의 아파트는 이제 단순한 임시 거처가 아니라 제가 정말로 속해 있다고 느끼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이사 왔을 때 가장 큰 걱정 중 하나가 바로 이동하는 문제였어요. 독일에서는 넓은 도로와 엄격한 교통 규칙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도시에서 이동하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보여줬어요. 처음 서울에서 운전했던 기억을 얘기해 볼게요. 렌터카에 앉아 핸들을 꽉 잡고 있었는데 옆에서 차들이 쌩쌩 달리는 거예요. 한국 운전자들은 정말 자신들만의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좁은 공간도 거침없이 파고들고 차선을 아주 빠르게 바꿔요. 처음엔 정말 무서웠어요. 독일에선 항상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미리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거든요. 여기서는 훨씬 더 민첩하게 반응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했어요. 그리고 경적 소리도 놀라웠어요. 독일에서는 정말 위험할 때만 경적을 울리는데 여기선 더 자유롭게 사용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다른 차에게 경고하기 위해, 어떤 때는 그냥 짜증을 표현하거나 심지어 나 여기 있어 라고 말하는 듯 울리기도 해요. 어느 날 아침 제가 도로에 끼어들려고 하는데 세 대의 차가 저한테 경적을 울렸던 게 생각나요. 독일에서는 제가 뭔가 큰 잘못을 했다는 의미였을 텐데 여기선 그냥 도시의 일상적인 소음일 뿐이더라고요. 주차도 또 다른 모험이었어요. 한국의 주차 공간은 독일에서 익숙했던 것보다 훨씬 작더라고요. 많은 건물에 있는 지하 주차장은 특히나 회전이 어렵고 차로도 좁았어요. 그런데 한국 운전자들이 그 좁은 공간에 차를 딱딱 주차하는 걸 보고 정말 감탄했어요. 심지어 어떤 건물에는
차를 위로 올려주는 기발한 주차용 엘리베이터까지 있더라고요. 그런 건 정말 처음 봤어요. 하지만 진짜 대단한 건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에요. 정말 대단해요. 서울의 지하철은 마치 깨끗하고 효율적인 지하 도시 같아요. 역들은 밝고 표지판도 한글과 영어로 잘 되어 있어서 길 찾기가 쉬웠어요. 열차는 몇 분마다 한 대씩 오고 거의 항상 제 시간에 도착해요. 지난 3년 동안 기차가 연착된 적을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티마니 카드예요. 작은 보라색 카드 하나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지하철, 버스, 심지어 편의점에서 간식 살 때도 쓸 수 있거든요. 독일에서는 교통수단마다 다른 표가 필요했는데 여기서는 이 카드 하나로 다 해결되니까 너무 편해요. 단말기에 그냥 찍기만 하면 알아서 최저 요금을 계산해주고 버스와 지하철 간 환승할 때도 자동으로 처리해줘요. 한국의 버스 시스템도 따로 언급할 가치가 있어요. 많은 도로에 버스 전용 차선이 있어서 교통체증을 피하고 빠르게 다닐 수 있어요. 버스 정류장에는 다음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알려주는 디지털 화면이 있어서 특히 비 오는 날에는 너무 고마워요. 비를 맞으면서 혹시 버스를 놓쳤나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완벽한 건 아니에요. 저는 자전거를 자주 타는데 한국에서는 가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게 불안할 때가 있어요. 자전거 도로가 항상 잘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갑자기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행자들과 좁은 인도를 함께 써야 할 때도 있어서 양쪽 모두 불편할 때가 많아요. 독일에선 차도와 보행자 도로와 완전히 분리된 자전거 도로가 잘 갖춰져 있는데 그게 좀 그리워요. 하지만 한국도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우리 동네에 새로운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위험한 운전자를 단속하기 위해 교통 카메라를 더 많이 설치했어요. 정부가 교통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한국이 변화에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는지 보면 희망이 생겨요. 문제가 생기면 그저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바로 해결하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몇 번 발생한 후엔 빨간불이 들어올 때 땅에 설치된 LED 불빛이 깜빡거리도록 바꿨어요. 운전자가 핸드폰을 보고 있어도 신호를 볼 수 있게 말이죠. 물론 핸드폰을 보면 안 되지만요. 그리고 올빼미 버스라는 야간 버스도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이 버스들은 밤새도록 운행되는데 지하철이 멈춘 후에도 사람들이 안전하게 집에 갈 수 있도록 특별한 노선을 따라 다녀요. 한 번은 친구 집에서 늦게까지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택시를 타기엔 돈이 아깝더라고요. 그때 올빼미 버스를 타고 집에 갔어요. 기사님도 친절하시고 버스도 깨끗하고 새벽 2시였는데도 전혀 불안하지 않았어요. 이곳에서 살면서 도시 교통에 대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물론 어려운 점도 있지만 한국의 대중교통이 주는 편리함과 효율성은 그런 단점들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아요. 독일에서 가족들이 한국에 방문하면 항상 얼마나 이동이 편리한지 보고 감탄해요.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항상 말하곤 하죠.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웃어요. 이게 바로 제가 한국을 제 집으로 선택한 이유 중 하나니까요. 저는 한국 문화를 독일로 가지고 돌아갈 줄은 전혀 예상 못했는데 그게 정말로 일어났어요.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영상 통화할 때마다 다들 요즘 보고 있는 한국 드라마나 새로 발견한 K-팝 노래 얘기를 들려줘요. 한국 문화가 마치 연못에 던진 돌멩이가 물결을 일으키듯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걸 보는 게 정말 놀랍더라고요. 가장 큰 놀라움은 블랙핑의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Apartment라는 노래를 발표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아침 서울 아파트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다가 독일 친구들한테서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레야, 새 노래 들어봤어? 한국 아파트 얘기라던데 라고 다들 난리였죠. 저도 바로 음악 앱을 열어서 들어봤어요. 노래는 귀에 쏙쏙 들어오는 멜로디였고 브루노 마스는 고층 아파트에서 보는 서울의 야경에 반해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노래했어요. 로제는 한국 아파트 생활의 편안함과 안전함에 대해 노래했고요. 이 노래가 제가 그동안 친구들에게 설명하려고 했던 걸 정확하게 담아냈더라고요. 노래 속에는 1층에 있는 편의점, 인사를 건네며 웃어주는 경비 아저씨들, 그리고 이수직 마을들 안에서 느껴지는 공동체 의식까지 모두 묘사되어 있었어요. 제 동생 줄리아는 한국에서의 제 삶에 항상 궁금해했는데 노래를 듣고 나서 바로 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이제 왜 내가 그곳에서 사는 걸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 라면서 노래가 정말 생생한 그림을 그려줘. 그런데 진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다시 영상 통화로 아파트 투어를 해줬어요. 이번에는 노래에 나온 모든 디테일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보여줬죠.
옥상 정원을 보여줄 때는 동생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라고요. 이곳에서 이웃들이 모여서 해치는 걸 함께 보곤 하거든요. 이 노래의 성공 덕분에 대화 주제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독일에서 같이 일하던 옛 동료들도 한국의 기술과 인프라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홈 시스템 이야기를 해주면 다들 흥미롭게 듣더라고요. 핸드폰으로 아파트 온도 조절도 하고 조명도 켜고 택배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말이죠. 예전에는 제가 한국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해도 그냥 듣기만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와 함께 신나게 한국의 혁신에 대해 이야기하게 됐어요. 처음에 제가 한국에 남겠다고 했을 때 걱정하셨던 부모님도 이제는 제 새로운 집을 다르게 보시기 시작했어요. 저랑 같은 엔지니어인 아버지는 특히 한국 아파트 기술에 관심이 많아지셨죠. 노래가 그의 호기심을 자극한 뒤로 한국 아파트의 지진 대비 기능이나 에너지 효율 시스템에 대해 몇 시간을 물어보셨어요. 이 노래가 어떻게든 제 세계를 그들에게 더 가깝게 만들어준 셈이에요. 소셜 미디어도 큰 역할을 했어요. 이 노래 덕분에 사람들은 한국 아파트 생활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저처럼 한국에서 사는 다른 외국인들이 일상을 담은 영상을 올렸고 어떤 영상은 정말 유명해지기도 했어요.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곤 했어요. 그들이 사랑하게 된 것들이 저도 너무나 익숙해졌으니까요. 택배를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무인 택배함, 효율적인 재활용 시스템, 아파트 주변의 평화로운 산책로 등 말이에요.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협업은 단순히 음악 차트를 휩쓴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들의 가사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이 현대 한국 생활을 엿볼 수 있게 됐으니까요. 이 노래는 집이라는 게 단순히 사는 공간을 넘어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 안전함을 느끼는 것, 그리고 삶의 작은 편리함들을 즐기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이제 친구들은 제가 그들의 한국 문화 가이드라고 농담해요. 한국 노래에서 들은 단어를 물어보기도 하고 드라마에 나온 장소를 보여달라고도 해요. 가장 기쁜 건 이 대화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한국을 그저 먼 곳, 신비한 나라로 얘기하지 않아요. 대신 마치 친근하고 익숙한 곳처럼 이야기하죠. 제가 여기서 경험한 것처럼요. 가끔은 제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저녁 불빛이 켜지는 걸 바라볼 때 한국 문화가 얼마나 멀리까지 퍼졌는지 생각하게 돼요. 음악, 영화,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 덕분에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매력을 발견하고 있죠. 아파트먼트라는 노래는 겉으로는 단순해 보일지 몰라도 사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한국 문화가 전 세계 사람들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이런 문화적 순간에 제가 한 부분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게 참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사는 이 한국 아파트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의 매력을 발견해가는 걸 보는 게 너무 즐겁거든요. 가끔 카페나 가게에서 아파트먼트가 흘러나올 때면 웃음이 절로 나와요. 저 멀리 어딘가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제가 이제 집이라 부르는 이곳에 대해 배우고 있겠구나 싶어서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운을 부르는 좋아요와 구독 잠시만 시간 내어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될 거예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